약 12년 전에 나는 정신병이 있는 범죄자가 수용된 병동의 모든 환자를 직접 보지도 않고 치유했다는 심리치료사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나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건 도시괴담일 거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그리고 나는 그걸 그냥 흘려버렸다. 아니야, 그건 사실이 아니야. 1년 후에 난 그 이야기를 다시 들었다. 한 사람이 내게 말했다. 예사롭지 않은 심리치료사 이야기를 들은 적 있나? 그는 특이한 하와이 전통 기법을 써서 한 정신병원에 갇혀있던 정신병력이 범죄자들을 모조리 치유했다고 하네. 그런데 이 사람은 사실 통상적인 심리치료법을 쓰지 않았다네. 뭔지 비법으로 전수되어 오는 영적인 치료법을 썼다고 하더군. 내가 말했다. 그래? 그게 사실이라면 세상에 다 알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내가 한번 알아봐야겠어. 그게 사실이라면 알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런 정보가 없었다. 나는 인터넷을 온통 뒤져보았다. 그 속에 돌이란 돌은 온통 다 뒤집어봤다. 책도 다 조사해봤다. 그러나 이것에 관해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심지어 한때는 그 심리치유사를 찾기 위해 사립탐정까지 고용했다. 짧게 줄여서 말하자면 나는 결국 그를 찾았다. 그는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었고 이름은 이하레아카라 휴렌 박사였다. 그의 이름을 정확히 말하자면 휴렌 박사였지만 난 항상 그를 렌 박사라고 짧게 불렀다. 나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나를 전혀 모르면서도 매우 친절했다. 그는 내 이름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몰랐지만 나는 그에게 질문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는 그 이야기가 맞다고 말했다. 나는 계속 물었다. 하지만 족쇄를 채우고 매일 진정제를 투여받는 정신병이 있는 범죄자들의 병원에서 어떻게 일할 수 있었습니까? 매우 위험한 환경이라 그 소름 끼치는 상황을 벗어나려고 의사나 간호사들이 계속 그만두었을 텐데 거기는 어떻게 가게 되셨고 거기서 무엇을 하셨나요? 그 병원은 하와이주 정부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격을 갖춘 심리치료사를 절박하게 찾다가 그를 불렀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곳에서 일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하지만 휴렌 박사는 내가 그 일을 맡겠습니다만 나는 나의 요법을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임상심리치료법을 쓰지 않았다고 내게 말했다. 그는 심리치료술은 효과가 없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정신병동에 수용된 이 범죄자들에게는 심리치료술이 효과 없다는 게 이미 입증되었다고 말했다. 그들은 위험해서 진정제를 투여받고 있었고 족쇄를 차고 있었다. 정말로 그들은 사람에게 달려들어 다치게 할 수 있었다. 사람들이 병원 강당이나 복도를 걸을 때는 누가 달려들어 공격하지 못하게 하려고 등을 벽에 붙이고 발을 옆으로 끌면서 걸었다. 휴렌 박사는 그런 곳에서 일했다.
내가 물었다. 그래서 무엇을 하셨나요? 그는 내가 한 것이라고는 정화뿐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그는 말했다. 나는 내가 본 것에 대한 나의 인식을 정화하는 일만 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요? 그의 대답은 하나도 와닿지 않았다. 그는 자기가 자신의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었다. 내가 대답했다. 예, 물론 들은 적 있습니다. 저는 내가 자신의 현실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 책도 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말했다. 자기가 자기 현실을 만드는데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이 자기 눈앞에 나타났다면 그것도 역시 당신이 만든 게 아닙니까? 그때 내 머리가 폭발했다. 아직 누구도 거기까지 생각해 본 적 없는 차원의 책임감과 창조에 대해 그가 말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갑자기 깨달았다. 우리는 모두 어떤 시점에 임파워먼트의 단계로 들어서면서 맞아, 내가 나에 대한 책임이 있어. 나는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지. 하지만 나는 저 사람, 이 사람, 그 사람이나 다른 어느 사람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어 라고 느끼기 시작한다. 휴렌 박사는 당신이 자신의 현실을 만들어낸다면 당신은 또한 저 사람, 이 사람, 그 사람과 나 자신을 창조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정말 내 마음에 큰 도전을 했다. 나는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전화를 통해서는 한계가 있었다. 거의 1시간 통화의 끝 무렵에 나는 그가 지쳐가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 그는 나를 자기 세미나에 초청했다. 나는 내게 호호포노포노에 대해 알려준 친구의 참가비도 같이 냈고 우리는 함께 휴렌 박사를 만났다. 그것은 정말 최고로 마음을 변화시키는 경험이었다. 그는 관념들이 실제 한다는 것에 관해 이야기했다. 즉, 머릿속 생각들은 각기 에너지 소용돌이를 가지고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실제 현실을 만들어낸다고 했다. 그는 또한 당신이 자기 삶에 관해 100%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그 의미는 당신이 자기 삶의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그것이 우리 집 옆 땅에 집을 짓기 시작하는 이웃이건, 당신의 부모이건, 고용주이건, 직원이건, 관계없이 어떤 수준에서는 당신이 그들을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가 말한 것 중 일부분이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초점을 둔 것은 네 구절뿐이었다. 그는 이 네 구절이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런데 난 그걸 믿을 수가 없었고 내 마음은 냉소적으로 되었다. 이걸로 정신병 있는 범죄자들을 고쳤다고? 단지 이것만으로? 내가 그와 함께 시간을 더 보내면서 그는 나의 모든 질문에 대답해 주었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고 세미나를 3번이나 공동으로 진행했다. 우리는 제로 리밋이라는 책을 썼다. 그는
우리 집에 와서 저녁도 함께 했고 차도 마셨다. 그리고 많은 것을 같이 탐구했다. 나는 많은 질문을 했다. 결국 내가 알게 된 것은 그는 병원에 근무할 때 병자들의 차트를 읽었다는 것이다. 그가 차트를 읽으면 그것이 그의 감정을 희좁곤 했다. 그는 화가 났다. 그는 그가 읽는 상황에 따라 불만스럽거나 분노하거나 당황하는 등 심적으로 그것에 개입되었다. 그는 자기 속의 그런 느낌들을 정화하기 위해 호호포노포노를 사용했다. 그는 한자들을 정화하지 않았다. 그는 그 기록들에서 보는 것들을 정화하지 않았다. 그는 그 속의 사진들을 정화하지 않았다. 그는 그 개인들을 정화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 자신과 자기가 본 것들에 대한 인식들을 정화했다. 호호포노포노를 이해하는데 이것은 정말 중요하다. 호호포노포노는 다른 사람을 교정해 주자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기 바깥에서 보는 모든 것에 관한 당신의 인식을 교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당신의 인식을 돌볼 때 일어나는 일은 상황이 좋아진다는 것이다. 이것이 휴렌 박사에게 벌어진 일이었다. 그는 사람들의 파일을 보았다. 그는 화가 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느낌과 인식을 정화했다. 그러면 그 한자가 나아졌다. 결과적으로 매우 짧은 시간 내에 그들이 해방되기 시작했다. 족쇄를 채울 필요가 없었다. 진정제를 투여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이제 사회로 돌아가도 될 만큼 건강해졌다는 판정을 받고 석방되기 시작했다. 4년 후 그 병동은 폐쇄되었다. 이것은 호호포노포노 구절들의 기적적이며 압도적인 힘에 관한 이야기다. 휴렌 박사는 호호포노포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호호포노포노는 사람이 자기 안의 신성과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매 순간의 생각, 말, 행위와 행동의 오류를 정화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하는 심오한 선물이다. 이 과정은 근본적으로 자유에 관한 것으로서 과거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다. 이것이 호호포노포노가 무엇인지에 대해 휴렌 박사가 당신에게 말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자기 인식의 교정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나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호호포노포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내 구절 사용 방법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즉, 마음속에서 당신을 괴롭히는 어떤 것 또는 해소하고자 하는 감정을 촉발하는 무엇인가를 찾아낸 다음 거기에 대해 그 네 구절을 집중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당신은 이것을 당장 할 수 있다. 무엇이든 마음속에서 당신을 괴롭히는 것을 선택하라. 그것은 오늘 일어났던 어떤 일일 수도 있고 지난 일주일간 계속 실험했지만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당신을 화나게 한다든지 아니면 좀 짜증나는 어떤 것 또는 당신이 해결하거나 정화하거나 제거하고 싶은 것을 골라보라. 당신이 변화시키고 싶은 것 중
이게 변화하면 당신 삶이 좋게 느껴질 그런 것을 찾아보라. 그것은 이웃이 우리 집 옆에 집을 지으려 할 때 내가 처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일 수도 있다.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없으면 당신 소망으로 할 수도 있다. 당신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나 아니면 당신이 끌어당기고 싶은 것을 골라보라. 에너지가 작은 어떤 것을 골라보라는 것이다. 그 의미는 당신 몸이나 마음 속에서 평화롭지 않다는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것을 골라보라는 뜻이다. 그것이 당신을 괴롭히는 문제라면, 그것이 좀 짜증을 유발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당신이 소원하는 것이라면, 그 속에는 사실 그것이 해결되었을 때의 기쁨의 에너지가 잠재해 있을 것이다. 당신 마음속의 감정을 휘젓는 어떤 것을 파악했으면 이제 이렇게 하면 된다. 자기 속에서 그 느낌을 느껴보라. 느낌이 있는 곳은 당신 속이다. 그건 당신 바깥 어디에 있는 게 아니다. 그게 바깥 어떤 것 때문에 촉발되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건 당신 속에 있다. 그러므로 자기 내부를 살펴보고 그 감정을 느껴보라. 당신이 느끼는 동안 당신 마음속의 신성에게 이야기하라. 신이 당신의 말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런 척하라. 아니면 당신이 자신의 고등 자아나 자연에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라. 신성이시여, 내가 물려받았거나 선조나 또는 나 자신으로부터 받아들인 믿음이 무엇이든 그것에 대해 미안합니다. 이 불만스러운 기분을 만들어내는 데이터나 믿음이나 기억에 대해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데이터, 나의 부정적 성향, 이 프로그램들, 나의 몸과 마음의 이 부정적 인식을 지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내게 삶을 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온전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